84건의 효과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게 주민의 요구가 다 들어졌다는 거는 이 가장 그 성남시를 그 계획하면서 신도시를 계획하면서 그들의 내세운 철학을 대표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면 먹고 살 일이 생긴답니다. 그게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가 12만 인구였으니까 12만 명이 모여 살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서로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의 생산 구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과학적인 고려가 없는 신도시 계획이었거든요. 사람만 일단 모여놓으면 그렇죠. 다 먹고 산다. 그런데 이게 전부 소비만 있고 도시 생산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치료 사업을 하죠. 치료 사업을 하고 공단을 유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수동, 화양동 지역에 있던 동양정밀이라든지 오리엔트 시계라든지 그쪽에 있는, 그러니까 성수동이나 화양동 이쪽이 공해 배출 업소라든지 그 공단 지역보다는 거기가 이제 주택 지역으로 이렇게 가는 게 그 서울시 도시계획하는 사람들이 아주 장기적인 그 전망을 그 공장 지역보다는 주택 단지로서 이렇게 보고 있던 측면이 있었고, 그래서 성남이 공단의 입지 조건으로 좋은 편은 안 됩니다. 용수 문제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제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이제 두 가지가 맞아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성수동, 화양동 지구에 있던 공장들을 옮기면 서울시 계획하고도 맞아떨어지고, 성남의 고용 효과도 높이고, 그래서 도시가 그 스스로 굴러갈 수 있는 생산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강력하게 행정적 압박을 해서 그쪽에 있는 공장들이 성남으로 들어오지요. 그래서 그 84건의 효과는 그런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고, 그 다음에 사건 당시까지 지출된 예산이 17.8%가 지출이 됐습니다. 도시 기반 시설이라든지 택지 조성 공사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그러니까 17.8%가 지출이 됐다는 것은 택지 마련하는 데만 돈이 다 들어가고 나머지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상하수도라든지 학교라든지 하여튼 도시가 갖춰야 될 여기에는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난 이후로 80%가 집행이 됩니다. 기획되어 있던 예산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그 예산 집행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사업 주체가 서울시에서 경기도로 이관됩니다. 사업 주체가 이관됨으로 해가지고 원 기획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경기도는 원 계획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그 사업을 이렇게 집행을 이렇게 합니다. 돈은 서울보다 많이 모자랐지만 서울시에서 요청받은 예산 가지고 그걸 그대로 다 쓰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나름대로 합리적인 사업 추진이 그 뒤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업 추진가 경기도가 주체가 되면서. 왜냐하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경기도에 편입된 지역이니까. 그렇게 해서 연료라든지 식량이라든지 치료 사업을 통해서 상당 부분 지원이 되고,
이게 폭력의 효과가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희생양을 만들어서 알리바이를 만든 다음에는 나머지는 다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정당성만 확보되면 이제 욕심 없다, 이제 다 해라, 뭐 이렇게 돌아선 겁니다.